내가 죽으면 국가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요. 잠이 안 왔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박명희 68세예요. 2024년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김포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이 아파트는 8억 원짜리였어요. 2년 전에 샀죠. 남편이 돌아가시고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었지만요. 딸이랑 아들이 가끔 놀러 오니까요. 괜찮았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침 9시였죠. 평소처럼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친구 순자가 한 말 때문이었죠. 명희야, 너 재산 많잖아. 상속세 생각해 봤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상속세. 나는 재산이 얼마나 되지? 생각해 봤어요. 아파트가 8억이요. 현금이 4억이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1.2억이요. 다 합치면 13.2억 원이었죠. 13억. 많은 건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지? 궁금했어요.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 검색을 했죠. 상속세 계산을 쳤어요. 여러 사이트가 나왔어요. 클릭했죠. 계산기가 있었어요.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총 재산 13억 2천만 원요. 배우자 없음이요.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자녀 2명이요. 딸이랑 아들이요. 계산 버튼을 눌렀어요. 결과가 나왔죠. 예상 상속세 약 1억 6천만 원. 눈을 의심했어요. 1억 6천만 원? 그렇게 많이. 다시 계산해봤어요. 똑같았어요. 1억 6천만 원이요. 이게 맞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요. 13억이요. 그 중에서 1억 6천만 원을요. 국가가 가져간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이랑 아들이 받을 돈은 11억 6천만 원뿐이네. 1억 6천만 원이면 이 아파트 가격의 20%야. 너무 많은데. 더 찾아봤어요. 상속세에 대해서요. 여러 블로그를 읽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 공제가 5억 원뿐이래요. 5억 원? 13억에서 5억을 빼면 8억. 8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구나.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요. 8억 원이면요. 세율이 30%쯤 된다고 했어요. 2억 4천만 원? 아니야, 누진 공제가 있대. 복잡했어요. 머리가 아팠죠. 하지만 확실한 건요. 엄청난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딸이랑 아들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 걱정이 됐어요. 딸은 직장인이었어요. 은행원이요. 월급이 괜찮았지만요. 1억 6천만 원을 한 번에 낼 수는 없었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원이었거든요.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하나?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이요. 이 생각만 했어요. 저녁이 됐죠. 딸한테 전화했어요, 은지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서. 뭔데요? 상속세. 알아? 상속세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엄마, 무슨 걱정 있으세요? 딸은 눈치가 빨랐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아, 그러시구나.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밤이 됐어요.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1억 6천만 원. 너무 많아.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친구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명희야. 무슨 일이야? 저기, 상속세 말이야. 응? 나 찾아봤는데 1억 넘게 내야 할 것 같아. 뭐? 1억? 응. 내 재산이 13억쯤 되는데 13억? 맞네? 그게
아파트랑 현금이랑 다 합치면. 그래서 상속세가 1억? 응. 정확히는 1억 6천.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명희야, 그럼 미리 증여해야지. 증여. 응. 미리미리 자식들한테 주는 거야. 그럼 증여세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안 내. 5천만 원. 응. 자식 1명당. 정말 응. 나도 그렇게 했어. 너도? 응. 우리 딸한테 5천만 원 줬어. 10년 전에. 그랬구나. 명희야, 너도 그렇게 해봐. 세무사 상담 받아보고. 세무사. 응.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증여. 10년에 5천만 원. 자식 1명당. 계산해봤어요. 딸이랑 아들이요. 2명이니까요. 각각 5천만 원씩 주면요. 1억 원이요. 1억 원을 미리 주면 상속 재산이 12.2억으로 줄어들겠네. 그럼 상속세도 줄어들 거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세무사한테 물어봐야겠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김포 세무사를요. 여러 사무소가 나왔어요. 한 곳을 골랐죠.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무슨 상담이세요? 상속세요. 아,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주소를 받았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수요일이요. 세무사 사무소로 갔어요. 김포 시내에 있었죠. 작은 건물 3층이었어요.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명희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세무사는 40대 남자였어요. 친절해 보였죠. 상속세 상담이시라고요? 네. 현재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설명했어요. 아파트 8억이요. 현금 4억이요. 오피스텔 1.2억이요. 총 13.2억이시네요. 네. 배우자는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녀는요? 딸이랑 아들 둘이요. 네. 세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현재 기준으로요. 상속세가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역시 제가 계산한 것과 같았어요. 많죠?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아요. 증여요? 네. 10년 주기로 자녀 1명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럼 딸이랑 아들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주면요. 네. 총 1억 원이죠. 그럼 증여세 안 내요. 정말요? 네. 그리고 10년 후에 또 줄 수 있어요. 10년 후에요? 네. 다시 각각 5천만 원씩요. 그럼 총 2억을 줄 수 있는 거네요. 네. 증여세 없이요. 제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죠. 그럼 지금 1억 주고 재산이 12.2억이 되면요. 상속세가 약 1억 3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3천만 원 줄어드는 거네요. 네. 그리고 10년 후에 또 1억 주시면요. 응, 재산이 11.2억이 되고요. 상속세가 1억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6천만 원이나 줄어드네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좋아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세무사 사무소에서 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요. 희망이 보였어요. 증여. 10년에 5천만 원. 딸이랑 아들한테 각각.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았죠. 노트를 꺼냈어요.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재산 13.2억, 아파트 8억, 현금 4억, 오피스텔 1.2억. 상속세 약 1.6억. 증여 계획 딸 5천만 원, 아들 5천만 원, 총 1억. 증여 후 재산 12.2억, 증여 후 상속세 약 1.3억, 절세액 3천만 원. 써놓고 봤어요. 3천만 원.
이것도 큰 돈인데.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더 줄일 방법은 없을까? 세무사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네.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은요. 미리 자녀 명의로 넘기는 것도 좋아요. 명의로요? 네. 증여하거나 아니면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매매요? 네. 자녀가 돈 주고 사는 거죠. 그게 뭐가 다른가요?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고요. 매매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매매가 더 자연스러워요. 세무조사 걱정도 없고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오피스텔을 팔까? 딸한테? 아니면 아들한테? 고민이 됐어요. 오피스텔은 제 소중한 자산이었거든요. 매달 월세가 50만 원씩 나왔어요. 국민연금 100만 원이랑 합치면요. 한 달에 150만 원이었죠. 생활하기에 충분했어요. 만약 오피스텔을 팔면 월세가 없어지잖아. 100만 원으로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봤어요. 세무사가 매매라고 했지. 그럼 돈을 받는 거잖아. 1.2억을 받으면 현금이 5.2억이 되네. 그 돈으로 이자 수익을 받으면 계산해봤어요. 5.2억 원을요. 은행 예금 금리가 4%쯤 된다고 했어요. 5.2억 4% 2,080만 원. 1년에 2천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173만 원. 오히려 지금보다 많네. 놀라웠어요. 그럼 오피스텔을 파는 게 낫겠어. 하지만 누구한테 팔지가 문제였어요. 딸한테? 아들한테? 공평해야 했어요. 둘 다 제 자식이니까요. 고민하다가요. 생각이 났어요. 딸이 은행원이잖아. 돈 관리를 잘할 거야. 그리고 딸이 더 관심 있을 것 같아. 결정했어요. 딸한테 물어보기로요. 전화했어요. 은지야, 네, 엄마. 저기,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뭔데요? 토요일에 집에 올 수 있어? 토요일이요? 네. 갈게요. 오빠도 같이 오라고 해줘. 오빠도요? 무슨 일이세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알겠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딸이랑 아들이 왔어요. 점심 먹고요. 거실에 다 같이 앉았죠. 엄마, 무슨 얘기 있다고 했어요? 딸이 물었어요. 응. 저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엄마가 요즘 상속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 상속세요?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그럼요? 그냥 나중에 너희가 상속받을 때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대. 얼마나요? 딸이 물었어요. 1억 6천만 원쯤. 1억 6천만 원. 둘 다 놀랐어요. 네, 그렇게 많아요? 응. 엄마 재산이 13억쯤 되니까. 13억이요? 응. 이 아파트랑 현금이랑 오피스텔이랑. 딸이 계산기를 꺼냈어요. 두드리기 시작했죠. 정말. 1억 6천쯤 나오네요. 그치? 엄마.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세무사한테 들은 얘기를 했어요. 증여 얘기요. 10년에 5천만 원씩요. 그럼 엄마가 저희한테 5천만 원씩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지금요? 응. 그럼 상속세가 줄어든대. 딸이랑 아들이 서로 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가 쓸 돈은요? 괜찮아. 엄마한테 현금 4억 있잖아. 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가 있어. 뭔데요? 오피스텔 말이야. 오피스텔이요? 응. 그거를 누가 사면 어떨까 싶어서. 사요? 누가요? 너희 중에 딸이랑 아들이 또 서로 봤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오피스텔이 1.2억이잖아. 그걸 누가 사면 엄마는 현금 받고 너희는 재산도 생기고. 딸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가 살게요. 너? 네.
제가 엄마한테 5천만 원 징여받잖아요. 거기에 제 돈 좀 보태서. 얼마나 보탤 건데? 1천만 원? 그럼 6천만 원이네. 네. 근데 오피스텔이 1.2억인데 지분으로 사면 안 될까요? 지분? 네. 오피스텔의 절반만요. 제 눈이 커졌어요. 절반?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럼 엄마랑 내가 반반씩 갖는 거야? 네. 그럼 제가 6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월세도 반반씩 나눠받고요. 월세를 네. 지금 50만 원이니까. 엄마가 25만 원, 저도 25만 원씩이요. 계산을 해봤어요. 머릿속으로요. 오피스텔 지분 50%를 딸한테 팔면 6천만 원을 받아. 현금이 4억에서 1억 증여하고 6천만 원 받으면 3.6억이 되네. 그리고 월세는 25만 원만 받고. 하지만 현금 3.6억의 이자가. 다시 계산했어요. 3.6억 4% 1,44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12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 이자. 120만 원 245만 원. 지금보다 더 많네. 놀라웠어요. 좋은 생각 같은데? 정말요? 응. 그럼 내가 6천만 원 낼 수 있어. 증여받은 5천만 원이랑 제 돈 1천만 원 합치면 돼요. 알았어.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저는요? 너? 네. 저도 5천만 원 받는 거죠? 당연하지. 고마워요, 엄마. 괜찮아. 너희 둘 다 똑같이 받는 거야. 딸이랑 아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이제 계획이 생겼어.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은행에 갔어요. 현금 1억 원을 찾으려고요.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1억 원 찾으시는 거예요? 네, 무슨 용도세요? 자녀 증여요. 네. 잠시만요. 서류를 작성했어요. 시간이 좀 걸렸죠. 30분쯤요. 드디어 돈을 받았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요. 무거웠어요. 마음이요. 이게 내 평생 모은 돈이야. 지금 자식들한테 주는 거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은지야, 내일 올 수 있어. 네. 갈게요. 오빠한테도 얘기해줘. 네. 다음 날이었어요. 화요일이요. 딸이랑 아들이 왔어요. 저녁 먹고요. 거실에 앉았죠. 엄마 부르셨어요? 응.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2개요. 하나는 딸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하나는 아들 이름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딸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수표가 있었죠. 1,000만 원짜리 5장이요. 엄마. 이게 5천만 원이야. 정말 주시는 거예요? 응. 아들도 봉투를 열었어요. 똑같았어요. 1,000만 원짜리 5장이요. 엄마. 감사합니다. 괜찮아. 너희 거야.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울지 마. 이건 다 너희를 위한 거야. 감사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 신고요? 응.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대. 어떻게 하는데요? 세무사한테 맡기면 돼. 엄마가 알아봤어. 며칠 후요. 세무사 사무소에 갔어요. 딸이랑 아들이랑요. 세무사가 설명했어요. 증여세 신고는 간단해요. 그래요? 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요. 세금은 안 내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왜요? 나중에 자금 출처 증명하려면 필요해요. 아. 그리고 10년 후에 또 증여받을 수 있는데요. 그때도 이 신고 기록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딸 것이랑 아들 것이랑요. 세무사가 다 처리해줬어요. 이제 됐어요. 증여세 신고 완료됐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요. 오피스텔 지분 매매 건은요? 아, 그것도 해야 하는데. 네. 딸분이 어머님 오피스텔 지분 50%를
6천만 원에 사시는 거죠? 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해요? 복잡한가요? 아니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일주일이 걸렸어요. 서류 작성하고요. 등기하고요. 다 끝났어요. 이제 오피스텔은요. 저랑 딸이랑 반반씩 소유했어요. 딸이 제 계좌로 6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통장을 확인했죠. 현금 3억 6천만 원, 아파트 8억, 오피스텔 지분 50% 6천만 원. 총 12억 2천만 원, 1억이 줄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상속세가 줄어들겠지. 딸이랑 아들이 덜 부담스러울 거야. 그날 밤요. 잠자리에 누웠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잘했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 다음 달이었어요. 12월이요. 오피스텔 월세가 들어왔어요. 50만 원이요. 하지만 이제는요. 딸이랑 나눠야 했어요. 딸한테 25만 원을 보냈어요. 은지야, 월세 보냈어. 네, 엄마. 받았어요. 앞으로 매달 25만 원씩 받을 거야. 감사해요. 괜찮아. 내 몫이야. 제 통장에는 25만 원만 남았어요. 예전보다 적었지만요. 괜찮았어요. 현금 3.6억 원이 있으니까요. 은행에 갔어요. 정기예금을 들려고요.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얼마 맡기실 거예요? 3억 원이요. 3억 원이요? 기간은요? 1년이요. 금리는 4%예요. 좋아요.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3억 원을요. 1년 후면 이자가 1,200만 원이 생겨요. 한 달로 나누면 100만 원이요. 국민연금 100만 원, 오피스텔 월세 25만 원, 이자 100만 원, 225만 원. 충분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커피를 마셨죠.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어요. 평화로웠어요. 이제 걱정 덜었어. 딸이랑 아들도 돈 받았고, 상속세도 줄었고, 나는 여전히 잘 살 수 있어. 만족스러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월세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답장을 보냈죠. 엄마도 사랑해. 그날 밤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죠. 2024년 12월 15일. 오늘 딸한테 월세를 보냈다. 25만 원. 적은 돈이지만 딸이 기뻐했다. 나도 기쁘다. 증여도 했고 오피스텔 지분도 팔았다. 이제 상속세 걱정이 덜하다. 딸이랑 아들이 나중에 편할 거다. 잘했다. 내일은 뭐 하지? 딸이랑 아들 불러서 밥 먹어야겠다.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일기를 덮었어요. 잠이 들었죠. 편안하게요. 새해가 됐어요. 2025년 1월이요. 겨울 아침이었죠.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요. 아름다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지난 2달 동안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상속세 걱정에서 시작해서요. 증여도 하고요. 오피스텔 지분도 팔았어요.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죠. 하지만 여전히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오피스텔 관리요. 이제 딸이랑 반반씩 소유했으니까요. 관리도 함께 해야 했거든요. 핸드폰을 봤어요. 딸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오피스텔 임차인이 1월 말에 계약 만료된다고요. 새 임차인을 구해야 했어요. 딸이 답장을 보냈어요. 자기가 알아보겠다고요. 부동산에 연락하겠다고요. 고마웠어요. 딸이 적극적이어서요. 며칠 후요.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 임차인을 구했대요. 월세 55만 원으로요. 5만 원이 올랐죠. 놀라웠어요. 시세가 오른 거였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55만 원을 반으로 나누면요. 27만 5천 원씩이요. 제 몫이 2만 5천 원 늘어나는 거였죠. 좋네. 월세가 올라서.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오피스텔 가치도 오르고 있구나. 만약 내가 지분을 안 팔았다면 55만 원을 다 받았을 텐데.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죠. 아니야.
지분을 팔았으니까 상속세가 줄어드는 거야. 오피스텔 가치가 오르면 딸이 받는 혜택이 커지는 거지. 나중에 상속할 때는 내 지분만 상속세 내면 되니까. 만족했어요. 잘한 결정이었다고요. 2월이 됐어요. 새 임차인이 이사를 왔어요.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55만 원이요. 딸한테 27만 5천 원을 보냈어요. 제 통장에는 27만 5천 원이 남았고요. 예전보다 2만 5천 원 늘었어요. 기분이 좋았죠. 이제 월 수입이 국민연금 100만 원, 오피스텔 월세 27만 5천 원, 전기예금 이자 100만 원, 총 227만 5천 원이네. 충분했어요. 생활하기예요. 김포에서 혼자 사는데요.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넉넉했거든요. 나머지 77만 5천 원은요. 저축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요. 딸이 전화했어요. 월세 받았다고요. 고맙다고요. 제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딸 목소리도 밝았죠. 매달 이렇게 연락하니까요. 좋았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했는데요. 이제는 매달 월세 때문에요. 연락하게 됐거든요. 관계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3월이 됐어요. 세무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래요. 5월에 신고해야 한대요. 작년 소득을 정리해야 했죠. 계산을 해봤어요. 2024년 소득이요. 오피스텔 월세가요. 1월부터 11월까지 50만 원씩이었고요. 12월만 25만 원이었어요. 총 575만 원이었죠. 국민연금은요. 소득으로 안 잡힌대요. 비과세래요. 전기예금 이자는요. 12월에 들어서요. 아직 이자가 안 나왔어요. 그럼 오피스텔 월세 575만 원만 신고하면 되네. 세무사가 설명했어요. 전화로요. 월세 소득이 575만 원이면요. 종합소득세가 거의 안 나온대요. 기본 공제가 많아서요. 안도했어요. 세금 안 내도 되는구나. 하지만 딸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딸도 12월부터 월세를 받았으니까요. 25만 원씩이요. 12월 한 달이니까요. 25만 원이요. 세무사가 말했어요. 딸도 신고는 해야 하지만요. 금액이 작아서 세금은 안 나올 거래요. 다행이다. 4월이 됐어요. 봄이었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으로요. 김포 아파트에서 가까웠거든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5개월 동안의 일들을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상속세 걱정해요. 밤잠을 못 잤는데요. 이제는 마음이 편했어요. 증여도 했고요. 오피스텔 지분도 팔았고요. 상속세도 줄었고요. 딸이랑 아들도 기뻐했고요. 잘했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벤치에 앉았어요. 한강을 바라보며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편안했죠. 이제 남은 건 현금 관리네. 현금이 3억 6천만 원 있었어요. 그 중에서 3억을 정기예금에 넣었고요. 6천만 원은 생활비 통장에 있었죠. 이 6천만 원을 어떻게 할까? 그냥 두면 이자가 거의 없는데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노후 자금 관리 방법을요. 여러 글이 나왔어요. 읽었죠. 하나씩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연금저축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대요. 연간 600만 원까지요. 15% 공제래요. 600만 원에 15%면 90만 원. 세금을 90만 원 돌려받는 거네. 흥미로웠어요. 더 찾아봤어요. 연금저축은요. 55세 이상이면요. 10년 후부터 받을 수 있대요. 저는 68세니까요. 지금 가입하면요. 78세부터 받는 거였죠. 78세면 아직 10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세액공제가 매력적이었어요. 매년 90만 원씩이요. 10년이면 900만 원이요. 900만 원을 돌려받는 거면 괜찮은데. 결정했어요.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로요. 은행에 갔어요. 상담을 받았죠. 직원이 설명했어요. 연금저축은 여러 종류가 있대요. 예금형, 펀드형, 보험형이요. 저는 안전한 게 좋았어요. 예금형으로 선택했죠. 연간 600만 원씩이요. 10년 동안요. 총 6천만 원을 넣는 거였어요. 제 여유 자금이 딱 6천만 원이었으니까요. 맞춤이었죠. 가입했어요. 첫 해 600만 원을 입금했어요. 통장 잔액이 줄었지만요. 뿌듯했어요. 이제 내년에 세액공제 90만 원 받겠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트에 정리했어요. 현재 자산을요. 아파트 8억. 정기예금 3억 이자 연 1,2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매년 600만 원씩 추가 예정. 오피스텔 지분 50% 6천만 원 시세 상승 중. 생활비 통장 약 5,400만 원. 총 자산 약 12억 6천만 원. 증여하기 전보다요. 조금 줄었지만요. 괜찮았어요. 상속세가 줄었으니까요. 계산해봤어요. 대충요. 12억 6천만 원이면요. 상속세가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 공제 5억을 빼면요. 7억 6천만 원이요. 세율이 30%쯤이고요. 누진공제를 하면요. 약 1억 2천만 원쯤 될 것 같았어요. 1억 2천만 원. 처음보다 4천만 원 줄었네. 좋아. 만족했어요. 5월이 됐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요. 세무사한테 맡겼어요. 간단했어요. 오피스텔 월세 소득만요. 신고하면 됐으니까요. 며칠 후요. 세무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고 끝났대요. 세금은 0원이래요. 기본공제 때문에요. 다행이었죠. 6월이 됐어요. 여름이었어요. 더웠죠. 에어컨을 틀었어요. 거실에 앉아서요. TV를 봤어요. 뉴스였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대요. 김포도요. 제 아파트 시세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요. 8억 5천만 원쯤 됐어요. 2년 전에 8억에 샀는데요. 5천만 원 올랐네요. 좋네. 자산이 늘었어. 오피스텔 시세도 찾아봤어요. 1억 3천만 원쯤 됐어요. 원래 1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1천만 원 올랐어요. 제 지분은 50%니까요. 6,500만 원이요. 500만 원 올랐네요. 딸 지분도 500만 원 올랐겠네. 딸이 좋아하겠다. 전화했어요. 딸한테요. 오피스텔 시세 올랐다고요. 딸이 기뻐했어요. 좋은 투자였대요. 저도 기뻤어요. 딸이 기뻐하니까요. 그날 밤요. 생각했어요. 오피스텔 지분을 딸한테 판 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만약 안 팔았다면 나중에 1억 3천만 원 전체가 상속 재산에 포함됐을 텐데 지금은 내 지분 6,500만 원만 포함되니까 상속세가 더 줄어들겠지. 그리고 딸도 재산이 생겼고 월세 수입도 생겼고 일석이조야. 만족스러웠어요. 7월이 됐어요. 무더운 여름이었죠. 장마철이기도 했고요. 비가 자주 왔어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TV를 보거나요. 책을 읽거나요. 인터넷을 하거나요. 그러다가요.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우연히요. 재테크 관련 영상이었어요. 제목이 흥미로웠거든요. 절세의 기술이라고요. 클릭했어요. 영상을 봤죠. 젊은 남자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세무사인가 봤어요.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중에서요. 제 상황과 맞는 게 있었어요. 소득 분산이요. 한 사람이 소득을 많이 받으면요. 세율이 높아진대요. 누진세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요. 각자 세율이 낮아진대요. 맞아. 나도 그렇게 했잖아. 오피스텔 월세를 딸이랑 나눠 받으니까 각자 세금이 적어지는 거지. 영상을 계속 봤어요. 다른 방법도 나왔어요. 가족 간 임대요. 집을 자녀한테 빌려주고요. 월세를 받는 거래요. 그럼 소득이 분산된대요. 이건 나랑 상관없네.
나는 딸이랑 따로 살으니까. 하지만 흥미로웠어요. 더 찾아봤어요. 절세 방법을요. 블로그도 읽고요. 카페 글도 읽고요. 정보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요. 비과세 상품이 눈에 띄었어요. ISA, 연금저축, 개인연금 같은 거요. 저는 이미 연금저축을 했으니까요. ISA를 알아봤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래요. 복잡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장점이 많았어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대요. 일정 금액까지요. 가입 조건을 확인했어요. 만 19세 이상이면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대요. 저도 가능했죠. 연간 한도는요. 2천만 원까지요.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대요. 2천만 원. 3년. 괜찮은데. 결정했어요. ISA에 가입하기로요. 은행에 갔어요. 요즘 은행에 자주 가네요. 직원한테 물었어요. ISA 가입하고 싶다고요. 상담을 받았어요. ISA는 여러 종류가 있대요. 예금형, 펀드형, 혼합형이요. 저는 안전한 게 좋았어요. 예금형으로 했죠. 연간 2천만 원씩요. 3년 동안요. 총 6천만 원을 넣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요. 1천만 원만 넣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요. 여유 자금이 생기면요. 조금씩 넣으려고요. 가입하고 나왔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절세 상품이. 연금저축, ISA 2개네. 잘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문득 생각이 났어요. 딸은 어떨까? 딸도 절세 상품 가입했을까? 궁금했어요. 전화했어요. 딸한테요. 물어봤죠. 딸은 연금저축을 하고 있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도 있고요. ISA는 아직 안 했대요. 제가 설명해줬어요. ISA가 좋다고요.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요. 딸이 관심을 보였어요. 알아보겠대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도 뿌듯했어요. 딸한테 도움이 됐네. 며칠 후요.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ISA 가입했대요. 제 조언 덕분이래요. 기뻤어요. 8월이 됐어요. 정기예금 이자가 나왔어요. 3억 원을 1년 전에 넣었으니까요. 이자가 1,200만 원이요. 세금을 떼고요. 실수령액은 약 1,05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죠. 통장에 찍혔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1,050만 원. 한 달로 나누면 87만 5천 원. 괜찮네. 이제 월 수입을 다시 계산해봤어요. 국민연금 100만 원. 오피스텔 월세 27만 5천 원. 정기예금 이자 월 평균 87만 5천 원. 총 215만 원 충분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이면요. 넉넉히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머지 65만 원은요. 저축할 수 있었어요. 만족스러웠죠. 그날 저녁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아들은 바빴거든요. 회사 일이요. 안부를 물었어요. 잘 지낸대요. 저도 잘 지낸다고 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재산 관리 잘하고 계시냐고요. 걱정되나 봤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잘하고 있다고요. 증여도 했고요. 절세 상품도 가입했고요. 아들이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것까지 하시냐고요. 자랑스럽대요.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네. 잘하고 있구나. 통화를 끝내고요. 생각했어요. 딸이랑 아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재산도 잘 관리하고 나중에 부담 안 되게.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 9월이 됐어요. 가을이었죠.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산책하기 좋았어요. 매일 아침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1시간씩요. 건강에도 좋았고요. 마음도 편했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10개월 동안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들을요.
혼자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요. 유튜브로요. 세무사 상담도 받고요. 열심히 했죠. 덕분에요.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잘했어. 68세에도 배울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10월이 됐어요. 딸이 놀러 왔어요. 주말에요.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맛있는 거요. 외식했죠. 한정식집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요. 맛있었어요. 딸이랑 수다를 떨었어요. 회사 얘기, 친구 얘기 여러 가지요. 즐거웠어요. 밥을 다 먹고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재테크를 배웠대요. 오피스텔 지분도 샀고요. ISA도 가입했고요. 월세 수입도 생겼고요. 정말 고맙대요. 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요. 딸이 고마워하니까요. 제가 해준 게 도움이 됐나 봐요.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딸한테 준 건 돈만이 아니야. 재산 관리 방법도 가르쳐 준 거야. 딸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게 지혜를 준 거지. 만족스러웠어요. 11월이 됐어요. 딸한테는 많은 걸 해줬는데요. 아들한테는 어떨까 생각했어요. 아들도 5천만 원 증여받았지만요. 딸만큼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았거든요. 딸은요. 오피스텔 지분도 샀고요. 월세 수입도 생겼잖아요. 하지만 아들은요. 증여받은 5천만 원뿐이었어요. 공평해야 하는데. 아들도 뭔가 더 해줘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뭘 해줄지 막막했죠. 아들은 서울에 살았어요. 회사 근처에요. 전세로요. 전세금이 3억이래요. 많았죠. 아들 월급으로는요. 전세금 마련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부모님 도움 받았겠죠. 저랑 남편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요. 2억을 빌려줬었어요. 아들한테요. 아들이 갚긴 했는데요. 5년 걸렸었죠.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아들 상황이 어떨까? 궁금했어요. 전화했어요. 아들한테요. 안부를 물었죠. 잘 지낸대요. 회사도 괜찮고요. 전세 계약은 내년에 만료래요. 다시 계약해야 한대요. 전세금이 오를 것 같대요. 걱정되나 봤어요.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 오를 것 같냐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5천만 원쯤요. 그럼 3억 5천만 원이 된대요. 많았어요. 아들이 감당하기엔요. 5천만 원. 아들이 어떻게 마련하지? 걱정이 됐어요. 제가 말했어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고요. 아들이 놀랐어요. 정말이냐고요. 그렇다고 했어요. 엄마가 5천만 원 빌려줄 수 있다고요. 아들이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증여하는 게 나을까? 어차피 10년 후에 또 5천만 원 증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아직 10년이 안 됐어. 작년 12월에 증여했으니까 이제 11개월밖에 안 지났어. 만약 지금 또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해. 복잡했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아들한테 5천만 원 더 주면요. 총 1억이 되니까요. 비과세 한도 5천만 원 초과요. 초과분 5천만 원에 대해요. 증여세를 내야 해요. 세율이 10%래요. 5천만 원에 10%면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 맞네. 10년 기다리면 안 내도 되는데.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아들이 급해 보였어요. 내년 초에 전세 계약이니까요. 곧 돈이 필요했죠. 결정했어요. 그냥 빌려주기로요. 이자 없이요. 10년 후에요. 아들이 갚으면요. 그때 다시 증여하면 되니까요. 전화했어요. 아들한테요. 5천만 원 빌려주겠다고요. 이자 없이요. 10년 후에 갚으면 된다고요. 아들이 감동했어요. 고맙대요. 꼭 갚겠대요. 저는 웃었어요. 괜찮다고요. 천천히 갚으라고요. 12월이 됐어요. 아들한테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계좌 이체로요. 아들이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답장했죠. 잘 쓰라고요. 이제 제 현금이요. 많이 줄었어요. 원래 3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요. ISA에 1천만 원요. 아들한테 5천만 원요. 다 빼면요. 2억 9천4백만 원이요. 그 중에서요. 정기예금이 3억이니까요. 마이너스네요. 아, 정기예금을 좀 빼야겠어. 은행에 갔어요. 정기예금 일부를 해지했어요. 6천만 원을요. 중도해지라 이자가 적었지만요. 어쩔 수 없었어요. 6천만 원을 생활비 통장으로 옮겼어요. 이제 정기예금은요. 2억 4천만 원이요. 생활비 통장은요. 6천만 원 정도요. 정리가 됐어요. 이제 괜찮아. 자산을 다시 계산해봤어요. 아파트 8억 5천만 원 시세 상승. 정기예금 2억 4천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ISA 1천만 원. 오피스텔 지분 50% 6,500만 원 시세 상승. 생활비 통장 6천만 원. 총 자산 약 12억 2,600만 원. 줄었어요. 작년 말보다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 도와줬으니까요. 그리고 절세 상품도 들었으니까요. 만족스러웠어요. 연말이었어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였죠. 노트를 꺼냈어요. 2025년을 돌아봤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증여도 하고요. 오피스텔 지분도 팔고요. 절세 상품도 가입하고요. 아들도 도와주고요. 바쁜 한 해였어요. 하지만 보람찼어요. 재산도 잘 관리했고요. 자녀들도 도와줬고요. 잘했어. 정말 잘한 한 해였어. 새해 계획도 세웠어요. 2026년에는요. 연금저축에 또 600만 원 넣기요. ISA에도 더 넣기요. 건강관리도 하기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딸이랑 아들도 자주 보기요. 계획을 쓰면서요. 기대가 됐어요. 새해가요. 어떤 일이 생길지요. 기대됐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어요. 내년에도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잠이 들었어요. 평화롭게요. 2026년 1월이 됐어요. 새해였죠. 설날이 다가왔어요. 딸이랑 아들이 온다고 했어요. 명절이니까요. 준비를 시작했어요. 음식을요. 예전엔 남편이랑 같이 했는데요. 이제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익숙해졌거든요. 마트에 갔어요. 장을 봤죠. 떡국 재료요. 고기, 야채, 여러 가지요. 계산을 했어요. 15만 원쯤 나왔어요. 예전과 비슷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6천만 원 정도 있었죠. 생활비 통장이요. 충분했어요. 생활비는 걱정 없어. 한 달에 150만 원이면 넉넉하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요리를 시작했어요. 떡국부터요. 고기도 재워놓고요. 나물도 무치고요. 하루 종일 했죠. 피곤했지만요. 기분은 좋았어요. 자녀들이 오니까요. 설날이 됐어요. 아침 일찍요. 딸이랑 아들이 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요. 딸의 딸이요. 아들의 아들이요. 둘 다 초등학생이었죠. 시끌벅적했어요. 좋았어요. 떡국을 끓였어요. 다 같이 먹었죠. 맛있었어요. 손주들이 좋아했어요. 더 달라고 했어요. 뿌듯했죠. 밥을 먹고요. 세배를 받았어요. 손주들한테요. 세배돈을 줬어요. 각각 10만 원씩이요. 손주들이 기뻐했어요. 할머니 고맙다고 했어요. 귀여웠어요. 오후가 됐어요. 손주들은 놀고 있었고요. 딸이랑 아들이랑 앉았어요. 거실에서요. 차를 마시며요. 수다를 떨었죠.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잘 지낸다고 했어요. 건강하고요. 돈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걱정 말라고요. 아들도 물었어요. 생활비는 충분하냐고요. 충분하다고 했어요. 국민연금이랑요.
오피스텔 월세랑요. 전기예금 이자로요. 한 달에 215만 원 정도 된다고요. 150만 원만 쓰니까요. 남는다고요. 딸이랑 아들이 놀랐어요. 그렇게 잘 관리하시냐고요. 대단하시다고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뿌듯하기도 했죠. 제가 설명했어요. 작년에 한 일들을요. 증여도 하고요. 오피스텔 지분도 팔고요. 절세 상품도 가입하고요. 열심히 했다고요. 딸이 고마워했어요. 엄마 덕분에 배웠다고요. 재테크를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들도 고마워했어요. 전세금 도와주셔서요. 덕분에 집 구했다고요. 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요. 자녀들이 잘 되니까요. 저도 행복했어요. 저녁을 먹고요. 딸이랑 아들이 돌아갔어요. 손주들도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혼자 남았죠. 거실을 치웠어요. 설거지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다 끝나니까요. 밤 십시였어요. 피곤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샤워를 하고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올해도 잘할 수 있어. 자녀들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좋아. 잠이 들었어요. 2월이 됐어요. 겨울이었지만요.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으로요. 매일 아침요. 운동 삼아서요. 걷다가요. 벤치에 앉았어요. 쉬려고요. 한강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웠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제 인생을요. 68년을 살았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고요. 남편도 보내고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요. 행복한 일도 많았어요. 지금도 행복했죠. 건강하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요. 재산도 잘 관리하고 있고요. 감사해.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일어났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가면서요.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 할 일들을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기요. ISA에도 더 넣기요. 건강검진 받기요. 딸이랑 아들 자주 보기요. 여행도 가보고 싶었어요. 혼자요. 제주도나요. 부산이나요. 어디든요. 올해는 여행 가야지. 나를 위해서. 3월이 됐어요. 봄이었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벚꽃이요. 한강공원에요. 아름다웠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휴대폰으로요. 딸한테 보냈죠. 딸이 답장을 보냈어요. 예쁘다고요. 같이 보러 가자고요. 주말에요. 좋다고 했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딸이랑 만났어요. 한강공원에서요. 벚꽃을 봤죠. 같이요.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둘이서요. 행복했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카페에 갔고요. 커피도 마셨어요. 딸이랑 수다를 떨었죠. 일상 얘기요. 즐거웠어요. 헤어지면서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좋다고요. 앞으로도 자주 보자고요.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분이 좋았죠. 딸이랑 좋은 시간 보냈어. 자주 봐야겠어. 4월이 됐어요. 연금저축 납입 시기였어요. 올해 두 번째요. 은행에 갔어요. 6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연금저축에요. 작년에도 600만 원 넣었으니까요. 이제 총 1200만 원이요. 계속 납입하면요. 10년 후엔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때부터 연금을 받는 거예요. 기대됐어요. 78세부터 매달 연금 받는 거야. 좋겠다. ISA에도 돈을 넣었어요. 1천만 원을요. 작년에 1천만 원 넣었으니까요. 이제 총 2천만 원이요. 3년 동안 유지하면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족스러웠어요. 절세 상품 잘 활용하고 있어. 5월이 됐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요. 세무사한테 맡겼어요. 작년 소득을요. 오피스텔 월세요.
1월부터 12월까지요. 27만 5천 원씩이요. 총 330만 원이요. 세무사가 계산했어요. 세금은 거의 안 나온대요. 기본 공제 때문에요. 다행이었죠. 신고를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심이 됐어요. 올해도 세금 걱정 없네. 6월이 됐어요. 여름이 시작됐어요. 더워지기 시작했죠. 에어컨을 켰어요. 거실에 앉아서요. 생각했어요. 제 생활비를요.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요. 노트를 꺼냈어요. 정리하기 시작했죠. 식비 약 50만 원. 관리비 약 20만 원, 통신비 약 5만 원. 병원비 약 10만 원, 교통비 약 10만 원. 기타 약 15만 원, 총 약 110만 원. 예상보다 적었어요. 한 달에 110만 원이면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죠. 나머지는요. 여유 자금이었어요. 저축하거나요. 자녀들 도와주거나요. 여행 가거나요. 쓸 수 있었어요. 좋아. 품격 있게 살 수 있어. 돈 걱정 없이. 만족스러웠어요. 저녁에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부를 묻더라고요. 잘 지낸다고 했어요. 아들도 잘 지낸대요. 회사도 괜찮고요. 전세 계약도 잘했대요. 엄마가 도와줘서요. 고맙대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잘 되니까. 나도 기뻐. 통화를 끝내고요. 생각했어요. 내가 자녀들한테 해준 게 돈만이 아니야. 사랑도 준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해. 뿌듯했어요. 7월이 됐어요. 무더운 여름이었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에어컨 때문에요. 밖은 너무 더웠거든요. TV를 보다가요. 뉴스를 봤어요. 유언장에 대한 내용이었죠. 노후 준비의 하나로요. 유언장을 쓰라는 거였어요. 유언장. 나도 써야 하나 생각했어요. 저는 68세예요. 아직 젊다고 생각했지만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유언장 작성 방법을요.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자필 유언장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래요.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는 거요. 날짜, 이름, 도장이 필요하대요.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어. 종이를 꺼냈어요. 펜도요. 쓰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이라고 제목을 쓰고요. 날짜를 적었어요. 2026년 7월 15일이요. 그리고 내용을요. 뭘 써야 할지 고민됐어요. 한참을요. 생각하다가요. 써내려갔어요. 나 박명희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김포 아파트는 딸 박은지와 아들 박민수가 반씩 나눠갔습니다. 둘째, 정기예금과 생활비 통장의 현금도 반씩 나눠갔습니다. 셋째, 오피스텔 지분 50%는 이미 딸 박은지 소유이므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넷째, 연금저축과 ISA도 해지하여 반씩 나눠갔습니다. 다섯째,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주세요. 화장하여 아버지 곁에 안치해주세요. 여섯째, 남매끼리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그게 엄마 소원입니다. 이상으로 유언을 마칩니다. 2026년 7월 15일 박명희. 도장을 찍었어요. 다 썼어요. 읽어봤죠.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 말이 되는 거구나.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준비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거든요. 유언장을 봉투에 넣었어요. 서랍에 넣어뒀죠. 중요한 서류들과 함께요. 나중에 딸이랑 아들이 찾겠지. 그때 읽어보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8월이 됐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병원에요. 예약해뒀거든요.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X-레이, 초음파요. 다 끝나니까요. 오후가 됐어요. 피곤했지만요. 중요한 일이었죠. 일주일 후요.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혈압이 조금 높긴 했지만요. 관리하면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건강하시다고요. 꾸준히 운동하고요. 식단 관리하면요. 오래 사실 수 있다고요. 기뻤어요. 건강하다니.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와서요. 운동 계획을 세웠어요. 매일 아침 1시간 걷기요. 요가도 배워볼까 했어요.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로요. 9월이 됐어요. 가을이었죠.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산책하기 좋았어요. 딸이랑 아들을 불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요. 토요일에요. 둘 다 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었죠. 맛있는 거요. 집에서 만든 음식이요. 밥을 먹고요. 거실에 앉았어요. 제가 말을 꺼냈어요. 유언장을 썼다고요. 딸이랑 아들이 놀랐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쓰냐고요. 아프신 거냐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건강하다고요. 그냥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편해서요.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직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괜찮다고요. 준비하는 게 좋다고요. 나중에 너희가 덜 힘들게요. 아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오래 사셔야 한다고요. 그러겠다고 했어요. 건강관리 열심히 할 거라고요. 서랍을 열었어요. 유언장 봉투를 꺼냈죠. 딸한테 줬어요. 잘 보관하라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열어보라고요. 딸이 받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아들도 봤어요. 진지한 표정으로요. 제가 말했어요. 유언장에 다 써놨다고요. 아파트는 반씩 나눠 갔고요. 현금도 반씩이고요. 오피스텔 지분은 이미 딸 거고요. 공평하게 나눴다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딸이랑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다고요. 엄마 뜻대로 하겠다고요. 제가 또 말했어요. 상속세 얘기요. 미리 증여도 했고요. 절세도 많이 했으니까요. 상속세가 많이 줄었다고요. 예전보다요. 1억 6천만 원에서요. 아마 1억 정도로 줄었을 거라고요. 그 정도면요. 집 안 팔고도요. 낼 수 있을 거라고요. 딸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줄었냐고요. 제가 설명했어요. 증여도 했고요. 오피스텔 지분도 팔았고요. 절세 상품도 들었고요. 여러 가지 했다고요. 열심히요. 딸이랑 아들이 감동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냐고요. 고맙다고요. 제 눈물이 났어요. 자녀들이 고마워하니까요. 뿌듯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요. 그게 엄마 소원이라고요. 둘 다 약속했어요. 꼭 그러겠다고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은 통했죠. 사랑으로요. 밤이 됐어요. 딸이랑 아들이 돌아갔어요. 집이 조용해졌어요. 혼자 남았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밝았어요. 평화로웠어요. 생각했어요. 이제 다 정리했어. 유언장도 썼고, 자녀들한테도 얘기했고, 마음이 편해. 10월이 됐어요. 가을이 깊어졌어요. 단풍이 들었죠. 아름다웠어요.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혼자요. 제주도로요. 평소 가고 싶었거든요. 예약을 했어요. 비행기, 호텔, 렌터카요. 3박 4일이요. 비용은 150만 원쯤 됐어요. 괜찮았어요. 여유 자금이 있었으니까요. 출발 날이 됐어요. 공항에 갔어요. 비행기를 탔죠.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맑고 화창했죠. 렌터카를 빌렸어요. 운전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이었지만요. 괜찮았어요. 여러 곳을 다녔어요. 성산 일출봉도 가고요. 섭지코지도 가고요. 카페도 가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혼자였지만요. 외롭지 않았어요. 자유로웠거든요. 제 마음대로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행복했죠. 3박 4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비행기에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좋은 여행이었어. 나를 위한 시간이었어. 앞으로도 이렇게. 나를 아껴야겠어. 김포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죠. 피곤했지만요. 기분이 좋았어요. 여행 사진을 정리했어요. 딸이랑 아들한테 보냈죠. 둘 다 좋아했어요. 엄마 혼자 여행 다녀오셨냐고요. 대단하시다고요. 부끄러웠지만요. 뿌듯했어요. 11월이 됐어요. 연말이 다가왔어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였죠. 노트를 꺼냈어요. 2026년을 돌아봤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건강검진도 받고요. 유언장도 쓰고요. 여행도 가고요. 자녀들도 자주 보고요. 좋은 한 해였어요. 자산도 확인했어요. 아파트 8억 5천만 원. 정기예금 2억 4천만 원. 연금저축 1,800만 원 600만 원 3년. ISA 2천만 원. 오피스텔 지분 50% 6,500만 원. 생활비 통장 약 4천만 원. 총 자산 약 12억 3,800만 원. 거의 비슷했어요. 작년이랑요. 안정적이었죠. 상속세도 계산해봤어요. 대충요. 12억 4천만 원이면요. 배우자 공제 5억 빼고요. 7억 4천만 원에 대해요. 세금을 내는 거요. 약 1억 1천만 원쯤요. 처음보다 5천만 원 줄었어요. 좋아. 많이 줄었어. 만족스러웠어요. 12월 말이 됐어요. 한 해가 끝나가고 있었죠. 거실에 앉아서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요. 아름다웠어요. 생각했어요. 지난 2년 동안을요. 2024년 말부터요. 상속세 걱정으로 시작했죠. 밤잠을 못 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마음이 편했어요. 증여도 했고요. 오피스텔 지분도 팔았고요. 절세 상품도 들었고요. 유언장도 썼고요. 다 준비했어요. 자녀들도 기뻐했고요. 저도 행복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한 결정들이었어. 뿌듯했죠. 이제는요. 돈 걱정 대신에요. 자녀들이랑요.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고요. 여행도 가고요. 진짜 인생 2막을 즐기고 싶었어요. 아직 젊었으니까요. 68세지만요. 건강하니까요. 앞으로 20년은요.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자녀들이랑요. 손주들이랑요. 사랑하며요.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죠. 따뜻한 차를 만들었어요. 유자차요. 향이 좋았어요. 마시면서요. 생각했어요. 내년에도 잘할 수 있어.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자녀들 자주 보고,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내 인생이야. 만족스러웠어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눈이 계속 내렸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좋아. 새해도 기대돼. 파이팅. 미소 지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제 인생이요. 이제는요. 가벼워진 어깨로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요. 살아갈 거예요. 끝까지요.